지금 집을 살까요? 아니면 금융투자를 할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주택자시라면 집을 먼저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최근에 만났던 분의 상담 사례를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30대 후반의 맞벌이 부부셨고요. 자녀가 한 명이 있었고 경기도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는 현금이 1억 좀 넘게 있으셨는데 이분들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집을 살까요? 아니면 금융투자를 할까요? 였어요. 이 질문은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금융투자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요 얘기입니다. 맞죠?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집을 사실 테고, 집값보다 금융자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금융투자를 하겠죠. 근데 뭐가 더 많이 오를지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저는 그걸 알까요? 저 말고 다른 누군가는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정리해 나가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의사결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 금융투자 뭘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주택자시라면 집을 먼저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과 금융자산의 공통점은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는 비율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는 게 좋아요. 어느 특정 자산이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이걸 맞추겠다는 것은 남들은 불가능하겠지만 나는 가능하게 할 거야 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진시황이 예전에 영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집과 금융자산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오를까 맞추겠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영역이다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집과 금융자산 중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할까? 저는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재산적 이익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집을 먼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금융투자를 해도 결국은 집을 사기 위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집값은 계속 변동하죠. 마찬가지로 금융자산도 계속 변동을 합니다. 둘 다 변동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신경 쓰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집을 사겠다라고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고달파지게 됩니다. 하나라도 어떤 가격을 확정 지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산다는 건 꼭 실거주만 있는 건 아니죠. 갭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갭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불확실한 집값을, 변동하는 집값을 확정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들어가 살진 않아도 나중에 얼마를 준비하면 100% 확실하게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건 막연했던 목표를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목표를 세울 땐 PP처럼 선명하게 세워라. 근데 계속 전세로 있으면 늘 불안함을 안고 살게 되고요. 집을 사려고 해도 집값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되게 힘듭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집을 못 사게 되고요. 집값이 내릴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또 못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딱 봤을 때 내가 예전에 봐놨던 금액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 살걸. 저랑 상담했던 많은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실입주가 안 되면 갭 투자라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갭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피드백을 제가 받아보면 집값이 오르던 안 오르던 그걸 떠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주에 대한 비용이 결정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고들 하십니다. 목표가 선명해지신 거죠. 이제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갭 투자하고 남은 금액이나 매월 들어오는 월급은 그걸 가지고 이제 금융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목돈은 집값을 확정 짓는 것으로 쓰시는 거고, 매달 저축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투자를 하시는 거죠. 집값을 확정 지어 놓지 않으신 분들은요, 청약을 기대하게 되죠. 청약이라는 희망을 갖는 건 좋은데 그 희망이 좌절로 바뀌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높아요. 요즘에 100대 1의 경쟁률이라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은 그 희망이 현실이 되고요. 99명은 좌절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불확정성, 불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던 안 하던, 갭 투자를 하던 안 하던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세를 사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굉장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제 지인도 올 봄에 이사를 하면서 전세로 갔거든요. 저는 그때 집값을 확정 지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불명확하게 변동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진짜 큰 태풍 속에 이제 조각배 타고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집을 산다는 건 투자 목적이던 그게 아니던 그걸 떠나서라도 의식주 중에서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주에 대한 가격을 확정짓는 것에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비싸게 사기 싫고 이왕이면 좀 싸게 사고 싶고 다 그렇죠.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약간 이런 느낌의 주택 거래를 하려면 일단은 내 집 한 채는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주거 환경이 위협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해야 부담 없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행위를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30대 후반의 맞벌이 부부가 한 1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이걸로 집을 사는데 보탤까요? 아니면 금융투자를 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저의 의견은 집값을 확정짓고 목표를 선명하게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 집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 정리하고도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그때 또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지금은 또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게 또 정상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자산 증식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컨텐츠를 다루겠지만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 어떤 게 더 좋냐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과 금융자산 속성이 달라요. 근데 둘 다 필요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바늘과 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고 둘 다를 잘 활용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속성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된 주거 환경을 토대로 조금은 더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우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